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영양교육 마지막 시간이네요. 8번째 시간, 이야기가 있는 우리 음식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통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우리 가족의 밥상이 어떤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우리 가족의 밥상을 한번 소개해 보세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활동지에 우리 가족의 밥상을 그려보시고요. 다 그린 다음에는 이 중에 전통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우리 가족 밥상을 그려보세요. 다 그리셨다면 이 중에서 전통 음식은 어떤 게 있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어떤 게 전통 음식인지 알기 어려우시다고요? 전통 음식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이라는 게 어떤 게 좋은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아주 이상적인 자연 건강식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음식들은요, 무엇을 주식으로 하나요? 대부분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을 좀 더 많이 먹고 동물성을 좀 적게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식은 굉장히 과학적이야. 그리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 라는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자연식에서 식물성을 80% 정도, 동물성을 20% 정도만 먹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한식의 가장 큰 이점이에요. 그리고 주로 자연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좋은 강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부식이 아주 명확한데요. 주식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쌀밥이라든지 잡곡밥을 먹게 되죠. 그리고 부식이라고 하면 보통 반찬, 국, 이걸 떠올리시게 되죠. 그래서 주식과 부식이 굉장히 명확하다. 그런데 그림에 보시면 오방색 음식이라고 해놨잖아요. 요거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5가지의 색깔을 아주 고유한 색깔로, 건강에 좋은 색깔로 따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푸른 색깔, 그리고 빨간 색깔, 그리고 노란색, 하얀색, 검정색, 이렇게 해서 5가지 색깔이 조화롭게 되어 있는 음식상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아주 이롭다. 안에 있는 모든 장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눈이나 코나 입이나 피부나 귀나 이런 데 모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 오방색이 잘 갖춰져 있는 음식은 건강에 좋고 보기에도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과학적인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찜도 있고 조림도 있고 튀김도 있고 전, 무침 이렇게 아주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하는 게 강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한국 음식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조리법이 다양하다. 그럼 더 맛도 있겠네요. 그리고 저장 발효 음식이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서 저장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하는 좋은 방법 중에서 절임이라는 게 탄생을 해요. 절이다 보니까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발효 음식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건강에 좋죠. 특히 항암식품으로 유명한 게 발효 음식이겠어요. 그리고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우리가 약과 먹는 것이 먹는 것에 그 근원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약이라는 것을 만들 때에도 모든 식재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먹는 것이 그 근본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약식 동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차림과 식사 예절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이 또 한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요, 우리 음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음식이 주식과 부식이 확실히 잘 나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국은 밥을 주식으로 해요. 그래서 일상식 같은 것들은 밥을 주식으로 하고, 그리고 육류나 어류나 채소, 그다음에 해조류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활용해가지고 부식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부식은 주식에 곁들여 먹는 음식이다. 주로 우리가 반찬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주식은 밥만 있는 게 아니고 쌀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또는 밀가루로 만드는 음식들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라든지 또는 면으로 만드는 국수라든지 또 밀가루를 싸서 만드는 만두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떡국 언제 많이 먹어요? 그렇죠. 명절, 설날에 많이 먹죠. 떡국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식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국이라든지 탕이라든지 찌개라든지 이렇게 전골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 다른 점은 뭐냐면 각각 들어가는 소금의 양도 좀 다르고요. 물의 양도 좀 다른 게 이름이 이렇게 국, 찌개, 전골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이선이라고 해서 이게 선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오이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오이를 가운데를 칼집을 내가지고 그 안에다가 재료를 넣어요. 재료를 넣고 그리고 다시 한번 쪄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이선이나 호박선도 가능해요.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이 안에 고기라든지 지단이라든지 다른 채소 이렇게 같이 꼽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찜도 있겠죠. 그리고 볶음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산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고기하고 송이버섯을 이렇게 꼬지에다가 끼워서 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송이산적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꼬지에 꽂아가지고 구워내는 것을 산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거죠. 전이에요. 명절 때 많이 만들어서 먹죠. 그리고 무침, 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나물 이런 것들이 보통은 무쳐서 만드는 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주식이 무엇이 있고 한번 써보세요.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부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써보세요. 흰밥도 있었고 죽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그쵸, 만두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수도 있었네요. 이렇게 한번 쭉 주식을 써보세요. 그리고 부식 어떤 게 있나요? 반찬을 써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나물도 있었어요. 전도 있었어요. 선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볶음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쭉 부식에 들어가겠어요. 우리 상차림에서 일상식을 나눌 때에 반상이라는 의미를 좀 사용을 해요. 이 반상이라는 게요. 밥과 반찬으로 꾸며놓은 상을 반상 차림이다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독상, 이렇게 한 사람이 한 개의 상을 받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반찬이 몇 가지냐에 따라서 3첩, 5첩, 뭐 이렇게 12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3첩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요. 밥과 국하고 이런 간장이라든지 찍어 먹을 수 있는 장 종류라든지 김치는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찬 3개가 반찬, 첩수에 해당이 돼서 이거는 3첩 반상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수, 반찬의 가지수가 늘어나면은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상이라는 게 있어요. 죽상. 죽을 기본으로 하는 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흰죽도 있고요. 또는 장국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어패류를 이용해서 죽으로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뭐 이거는 흑미를 가지고 만드는 죽도 있겠고 잣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죽을 활용하는 죽상이 있겠어요. 이건 이제 간식으로 먹거나 또는 이른 아침에 너무 새벽에 일어났다. 그럴 때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간편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국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장국상이라는 거는요. 국수를 주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좋아해요. 예, 국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일반 잔치국수도 되죠. 비빔국수도 되죠. 그리고 냉면도 돼요. 떡국도 돼요.
만둣국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장국상은 손님이 오셨을 때 대접하는 상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자, 교자상 볼게요. 자, 교자상 보니까 어때요? 그림이. 와, 되게 화려하잖아요. 바로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서 먹는 상을 교자상이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 사람을 초대해서 먹는 손님 접대상이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우리가 손님 부르면 아까 뭘 사용했었죠? 주식으로? 그렇죠. 국수. 이런 것들 활용했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명절이나 잔치 때 손님들이 좀 많이 오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국수를 좀 주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차려놓은 상을 교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과학적인 식사다라고 했는데 발효 음식이 있습니다. 발효라는 게 뭐예요? 효모나 박테리아는 세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세균이요? 그거 못 먹는 거잖아요. 식중독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몸에 좋은 세균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산균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발효 음식에서 주로 발효를 일으켜서 좋은 물질을 주는 게 젖산균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 박테리아, 이런 세균이나 효모 같은 미생물들이 곡물하고 만나요. 또는 채소하고 만나요. 그러면 이 성질이 변화가 되는데 먹기 좋은 상태가 되면 발효가 된 거고요. 만약에 이 효모나 박테리아가 나쁜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썩었다. 변질됐다, 부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김치를 예를 들어서요. 김치가 새콤하게 잘 익었어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발효라고 부르시면 돼요. 근데 보관할 때에 조금 온도가 높은 데서 좀 오랫동안 보관을 했더니만 이게 씌어진 걸 넘어서서 위에 약간 허옇고 기분 나쁜 이런 물질들도 생기면서 먹어보니까 이거는 신맛도 별로 안 나고 맛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변질된 거예요. 예, 상한다, 상했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효는 우리가 먹기 좋은 성질로 변화된 것이다. 미생물들이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발효 음식에는 대표적으로 장류가 있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이런 장류가 있고요. 김치류가 아주 대표적이죠. 여러분들 먹는 유산균 드셔보신 적 있나요? 주로 요구르트나 요플레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유산균 드시죠. 그런데 김치에도 어마어마한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유산균 하면 발효유만 떠올리지 마시고 김치도 함께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젓갈, 또 술, 식초 이런 것도 발효 음식은 됩니다. 발효 음식은 첫 번째, 변비를 예방하는 데 아주 도움이 돼요. 왜냐? 아까 유산균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균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장 속에서 그 균들이 좋은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비가 예방되고 설사도 예방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식이섬유 같은 것들을요, 이러한 좋은 균들이 장 속에서 발효를 일으켜가지고요, 에너지를 내는 데 쓰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항암 효과가 있어요. 많은 연구 결과에서 암을 예방하는데 항암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발효식품이 좋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발효식품, 발효음식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도 발효음식 있죠? 유럽이라든지 이런 일본이라든지 치즈, 요구르트, 나또 이런 음식이 대표적이게 되겠습니다. 송송이 아십니까? 자, 송송이 뭘까요? 바로 깍두기예요. 깍두기를 예전에는 송송송송 썰었다라고 해가지고 송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송송이는 궁중에서 사용을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늦가을에 뭐가 많이 났었죠? 무가 났었죠. 제철 음식이잖아요. 요런 무를 가지고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김치로 만든 것을 우리가 깍두기, 지금은 우리가 깍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를 저장하는 아주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 청국장이라는 게 있네요. 청국장은요, 콩을 잘 씻어서 삶아요. 자, 이렇게 삶은 다음에 이제 질그릇에다가 이렇게 담고 지프로, 요 지푸라기예요.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지푸라기 깨끗해야 됩니다. 요 지푸라기 위에다가 이렇게 감싸요. 그런 다음에 따뜻한 방에다가 둬야지만 이게 세균들이 함께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콩이 발효가 되면 뭐라고 부르냐면, 아, 콩이 잘 떴네. 콩이 잘 떴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콩이 잘 발효가 돼가지고 콩이 잘 뜨면은 끈적끈적한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때는 간장이나 된장을 만들 때는 우리가 소금을 넣잖아요. 그런데 이 청국장을 만들 때에는 소금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여러분들 이제 저염으로 먹는다, 소금을 좀 적게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식품이 청국장이 되겠어요. 이 청국장이 어떤 분들은 냄새가 좀 나서 싫은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잘 발효가 되면은 사실 이런 불쾌한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소화가 굉장히 잘 되죠. 이 안에 유산균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는 조상들이 알려주는 소중한 우리 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세요? 비빔밥이 이렇게 불렸거든요. 골동반, 화반. 이 골동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어지럽게 섞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반이라는 것은 꽃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빔밥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유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독특한 제사 풍습에서 비빔밥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 밥도 쓰고 뭐 고기도 쓰고 여러 가지 나물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사를 정성껏 치렀어요. 치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정성껏 차려놓은 이런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이 함께 밥과 비벼 먹었다. 뭐 그런 데서 유래가 됐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또 다른 유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교재나 검색을 통해서 더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조랭이 떡국 들어보셨나요? 떡국을 먹는데 조랭이 떡국을 먹는 곳도 있어요. 이 조랭이 떡국은요, 조롱박과 누에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쫓아낸다 이런 의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설날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좋고 나쁜 이런 기운을 점친다 이런 의미로도 먹고요. 또 애군, 나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박하게 먹는 음식이 조랭이 떡국이에요. 자, 그래서 조랭이 떡국은 이렇게 떡을 방금 빼잖아요. 이게 맵쌀로 떡을 빼요. 뺀 다음에 말랑말랑할 때 잘라가지고 이렇게 뭉툭한 가지 이용해가지고 한번 쑥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아령 모양이 탄생을 해요. 이걸 가지고 만든 떡국이 조랭이 떡국이에요. 어느 지역에서 먹었을까요? 네, 북한 쪽의 개성 지역에서 먹었던 전통 음식이에요. 탕평채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도대체? 탕평채라는 거는요, 조선시대로 가야 돼요. 우리가 요거 보시면은요, 청포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포묵은 녹두라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요. 자, 이 녹두라는 것으로 청포묵을 만든 다음에 이 묵을 썰어가지고 한번 데쳐요. 그리고 뭐 지단이라든지 또는 미나리라든지 이런 채소들을 섞어서 무쳐서 내는 것이 탕평채예요. 조선시대 때에도요, 정치인들끼리는 팔을 나누어서 아주 많이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만 싸우고 좀 화합하세요 라는 의미로 이런 탕평채를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유래가 있어요. 재미있죠? 자, 이런 사회적인 또 배경이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알려주는 우리 음식이에요.
그리고 화전이라는 게 있어요. 꽃화자겠죠? 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먹을 수 있는 꽃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꽃이 있는데 봄이 되면 아주 분홍분홍한 꽃이 핍니다. 진달래인데요. 이 진달래를 따다가 기름에 지져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예쁘죠? 이거는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프라이팬에다가요, 기름 조금만 두르신 다음에 이렇게 떡 위에다가 납작하게 해서 꽃을 좀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올려가지고 지져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꽃 모양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네, 그리고 쫄깃쫄깃 맛있는 떡이 완성이 됩니다. 이거 3월 삼진날에 먹는 떡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봄에 먹는 거예요. 미나리 강회를 들어보셨나요? 봄이 되면은 아주 연한 미나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 미나리를 좀 데쳐요. 그런 다음에 달걀 지단, 편육, 소고기 볶음, 버섯 이런 것들을 아주 가늘게 채를 썰어가지고요. 이렇게 볶아가지고 만든 다음에 미나리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서 한 입에 쏙 먹을 수 있게 만든 게 미나리 강회예요. 미나리가 이게 기니까 돌돌돌 말아서 예쁘게 묶으시면 되거든요. 이게 손님 맞이할 때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데 이 미나리라는 뜻이 굉장히 좋아요. 3가지 덕을 가지는 식물이다 라고 해서 이 미나리는 더러운 물을 맑게 하는 성질이 있고요. 응달에서도 잘 자라요. 그리고 물이 없는 가뭄에서도 굉장히 잘 견딥니다. 그래서 아주 강인한 식물이고 정화시켜주는 식물이다. 이러한 좋은 뜻을 가진 식물을 우리는 먹었습니다. 이게 석가탄신일 전후로 먹는 음식이에요. 미나리 강회. 자,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정말 우리나라 전통 음식 재밌는 이야기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좀 더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자, 3번째 활동은 식사 예절입니다. 식사 예절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밥상에서는요, 예절이라든지 건강, 공동체,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살면서 삶의 지혜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밥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밥상머리 예절 실천하는 방법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실천 잘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기 전에 무엇을 하세요? 깨끗하게 손을 씻고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셔야 되는데 자세를 하실 때 이렇게 구부정하시면 소화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올리고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드신 후에 여러분이 숟가락을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는요. 이 음식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사람의 노고가 있었죠? 채취하시는 분들, 농사짓고 또는 그물로 물고기를 낚는 분들이라든지 또 음식을 직접 조리하신 분들까지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식사하실 때 중요한 거 일단 차려져 있는 음식들은 고르게 다 드시는 게 좋고요. 큰 소리로 떠드시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될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혼자서 단독으로 행동하시는 것은 안 되시고요. 이 자리를 웬만하면 뜨지 않으셔야 돼요. 아주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책을 보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대요. 이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음식은 남기지 않고 가져오신 재료를 다 드시도록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식사 후는요. 이 수저를 좀 가지런히 놓고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면은 아주 예의 바른 모습이고요. 다 먹었는데 나랑 같이 먹는 사람이 다 안 먹었네. 그렇다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바로 일어나시면 앞사람이 조금 무안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좀 다 먹을 때까지 좀 대화를 살짝 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거 아주 매너가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식사하시고 나서는 이를 닦으셔야 되겠습니다. 좀
빨리 닦으실수록 좋겠죠. 그래서 3분 이상은 좀 닦아주시고 고르게, 그리고 양치질 반드시 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식사 예절에 포함이 돼요. 자, 그럼 우리 정리할까요? 우리 음식을 사랑하고 지키는 거, 오늘 주제 8번째 영양교육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음식이 왜 우수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죠? 첫 번째는 아주 건강적인, 이상적인 자연식이다. 두 번째는 영양이 좋고 맛도 좋다. 발효 음식이 있다. 세 번째, 채식을 많이 하고 육식도 20% 정도는 먹고 있다. 그리고 육식 말고 해산물, 바다가 새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육식도 먹지만 해산물도 풍부하게 먹기로 유명한 게 한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약식 동원.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약과 먹는 것의 그 근본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영양적으로 아주 우수한 영양이 고르게 잘 배합이 되어 있는 식사다 였습니다. 마지막은요, 식사 예절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밥상머리 교육에서 뭘 알아보실 수 있었어요? 식사 예절, 우리가 3가지 정도는 오늘 약속을 할게요. 첫 번째,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주세요. 두 번째, 큰 소리로 떠드시는 거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겠죠? 조용하게 나긋나긋하게 대화를 해주세요. 세 번째, 감사 인사는 필수. 식사 전에도 식사하고 나서도 감사 인사를 해주세요.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앞에 있지 않다고요? 아니요. 그래도 감사 인사 하셔야죠. 친구들끼리 먹어도 마지막에 다 드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먹었습니다 라는 인사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매일매일 몇 끼마다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전통 식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요, 발효식품도 알아봤고요, 밥상머리 예절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8차시 교육이 마무리됐는데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